내가 도박이라는 걸 처음 접한 건 2014년 딱 20살 대학교 신입생이었을 때다. 처음으로 부모님 품을 벗어나 자취방에 들어가고 술이란 걸 배웠고 동기들이랑 홍대에서 헌팅도 해보고 수업은 뒷전이고 하루하루가 자유 그 자체였다. 그때는 몰랐지. 이 일탈의 끝이 얼마나 깊은 구렁텅이였는지를. 사람이란 게 원래 그런가 보다. 처음에는 재밌고 짜릿하고 흥분되다가도 어느 순간 그 짜릿함에 면역이 생기고 그 자극을 더 강하게 끌어올리고 싶어 한다. 마치 담배 한 대로 시작한 흡연이 어느새 하루 한갑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매일같이 일탈하고 놀던 어느 날 같이 다니던 동기가 내 옆자리에서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다. 집중한 눈빛, 입가에 번지는 미소. 뭐하냐? 하고 물었더니 스포츠 사설 토토라고 했다. 축구 좋아하냐는 질문에 당연하단 듯이 EPL부터 K리그, 분데스리가까지 다 챙겨보는 축덕이라 말했고 그 친구가 장난삼아 오늘 경기 결과 한번 맞춰보라며 폰을 들이밀었다. 내가 찍어준 팀이 전부 적중했다. 친구는 웃으며 나한테 밥을 샀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재미있는 놀이 같았다. 내 축구 지식으로 친구한테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밥을 얻어먹고. 단순한 장난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렇게 잘 맞추는데 내가 직접 하면 돈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아주 단순한 하지만 치명적인 발상이었다. 그때부터 진짜 첫 발을 디뎠다. 첫 배팅은 5,000원짜리였다. EPL 경기 3폴더 조합. 그냥 심심해서 해본 거였다. 그런데 적중했다. 5,000원이 2만 원으로 돌아오자 심장이 뛰었다. 기분이 이상했다. 이게 돈이 된다고? 게임도 아니고 복권도 아닌데 이렇게 돈이 생긴다고? 그날 밤 나는 계속 폰을 들여다봤다. 내일 경기는 뭐가 있는지, 배당률은 어떻게 되는지, 어디 커뮤니티에 가면 분석이 잘 나오는지. 그때부터였다. 내 일상에 도박이라는 단어가 슬금슬금 기어들기 시작한 게. 문제는 다음이었다. 5,000원으로 2만 원을 땄으면, 만 원을 걸면, 2만 원을 걸면 수익도 커지는 거 아닌가? 그 무렵 나는 단순 수익 곱셈법에 빠졌다. 지금까지는 그냥 연습이었다. 이제 진짜로 베팅에서 제대로 벌어보자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스스로에게 세뇌하며 10만 원을 걸었다. 그리고 결과는 낙첨. 생돈 10만 원이 사라졌을 때 나는 뒷골이 쨍했다. 멘탈이 휘청했다. 그 돈은 아르바이트로 땀 흘려번 돈이었다. 그런데 단 90분 만에, 아니 경기 시작 10분 만에 흐름이 보이자마자 이미 끝난 돈이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때부터 내가 맡은 베팅에 발을 담갔다. 10만 원 잃고 이번엔 되겠지 하며 20만 원. 또 실패하고 40만 원. 그렇게 쭉쭉 올라가며 결국 이기긴 했다. 한 80만 원쯤 박았을 때 150이 들어오면서 이득을 봤다. 그런데 거기서 느껴야 했던 건 다행이다가 아니라 봐라. 이 방법은 결국 통하는 거다였다. 아, 이게 진짜 불행의 시작이었다. 그때 꼬랐으면, 아예 처음부터 손을 뗐으면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오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다.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 그저 축구를 좋아하니까 경기를 보니까 더 재미있게 보자는 단순한 생각이었다. 새벽마다 잠 안 자고 프리미어리그 챙겨보고 분데스리가, 세리에, 라리가도 아침 점심으로 돌려보던 그 시절. 축구라는 게 내 인생에서 거의 절반쯤은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축구를 돈 걸고 보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달라지더라. 골이 들어가면 환호가 아니라 욕이 튀어나오고 후반 추가 시간 코너킥 하나에 심장이 쪼그라들고 퇴장 나오면 TV 꺼버리고 미친놈처럼 방바닥 패고 졌다 하면 괜히 길 가는 사람한테도 짜증나고 내가 좋아하던 축구가 어느 순간 지옥의 입구가 됐다는 걸 인지하기 시작한 게 이즈음이다. 초반엔 소소하게 걸다가 3폴더 5,000원 넣고 7만 원 되면 와 이게 되네 싶었는데 그게 독이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축자라리니까 이건 무조건 된다는 착각. 딱 그 망상 하나에 인생이 휘둘리기 시작한 거다. 누군가는 한강에 꽃 던지며 걷고 있을 때 나는 손에 폰 쥐고 배당표에 숨 막히는 듯 몰입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한 폴더 꺾이는 그 맛, 그게 사람 피 말리는 맛이었다. 첫 진짜 현타는 그날이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확신이 들었다. K리그 경기였는데 전북 승, 울산 승, 서울 오버. 이건 그냥 정답 같았다. 뇌가 시키는 대로 손가락이 움직였다. 원래는 1만 원, 많아야 3만 원 걸던 내가 그날은 처음으로 10만 원을 걸었다. 이유는? 없다. 그냥 이번엔 느낌이 온다. 그 한 문장에 10만 원이 사라졌다. 전북은 잘했는데 막판에 실점해서 무. 울산은 VAR 때문에 골 취소되고 무. 서울은 언더. 다 틀렸다. 진짜로 다 틀렸다. 폰을 던졌고 벽을 쳤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게 맞냐?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다. 성인이 돼서 처음이었다. 내가 내 손으로 누르고 내 손으로 돈을 날렸는데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이걸 왜 하지? 뭘 바라고 이러는 거지?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폰을 켰다.
그리고 또 베팅했다. 미쳤다는 걸 스스로 알면서도 스톱을 못하는 거다. 이게 도박이다. 이게 내가 이 길로 들어선 순간이었다. 그때부턴 그냥 무의식이었다.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조차 기억 안 날 때가 많았다. 수업은 건너뛰기 일쑤였고 출석 체크만 하고 도서관에 틀어박혀 폰 붙잡고 배당 분석. 아니, 분석이랄 것도 없었다. 그냥 커뮤니티에서 누가 이긴다더라 하면 그쪽으로 묻지 마 베팅. 인강 들어야 할 시간에 픽스터 방송 보고 과제해야 할 시간에 마틴 계산기 두드렸다. 몸은 캠퍼스에 있어도 정신은 늘 그 사이트에 박혀 있었고 계좌는 상시 마이너스. 돈 떨어지면 단톡방 돌리며 급전 필요, 이자 줄게 하고 빌빌댔다. 내 인생은 어느새 폰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었고 그 작은 화면 속 숫자에 따라 내 감정도 오르고 꺼졌다. 이르면 방바닥에 엎드려 눈물 질질 짜고 따면 목에 핏대 세우며 이제 복구 끝났다. 자유하고. 무서운 건 이게 내 일상이라는 게 당연해졌다는 거였다. 미친 세상, 미친 사람들 속에서 나도 미쳐가는 줄 몰랐다. 평범한 대학생의 일상은 사라지고 나는 하루하루 잃는 걸 버텨내는 좀비가 되어갔다. 문제는 돈만 잃는 게 아니었다. 사람도 잃고 내 자존심도 완전히 깎여나갔다. 친구들이랑 술자리에서도 예전처럼 못 웃었다. 다들 얘기할 때 멍하니 폰만 보고 있었고 너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하냐? 하면 웃으며 대충 둘러댔다. 사실은 다 꼬라먹고 뇌가 비워진 상태였거든. 약속 잡혀도 하루 전날 경기 결과에 따라 갈지 말지를 결정했다. 따면 신나서 가고 잃으면 방에서 기어 나오지도 못했다. 정작 마음 터놓고 얘기할 친구는 없었다. 왜냐? 도박 얘기했다가 손절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가족한테도 숨기고 여자친구한테도 숨기고 친구들한테도 숨기고 결국 나는 어느새 세상에서 제일 혼자인 인간이 돼 있었다. 그러면서도 이것만 복구하면 다 원상복귀야. 같은 개소리를 속으로 반복하며 위로받았다. 그런데 그 복구란 게 오질 않더라. 오히려 지옥만 더 깊어질 뿐이었다. 어느 날 엄마랑 밤에 같이 TV 보던 중 갑자기 툭 던지듯 묻더라. 너 통장에 있던 돈 다 어디 갔어? 엄마가 오늘 너 통장 정리하고 왔는데 돈이 다 비어있던데?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 뭐 생활비 쓰고 이것저것 나간 거지 뭐. 근데 엄마가 가만히 날 보더라. 딱 그 눈빛. 내가 거짓말하면 바로 간파하던 그 눈빛. 솔직히 말해. 너 이상해. 엄마 그거 보고 진짜 심장 철렁했어. 그때부터 눈앞이 핑 돌고 입에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안 들키겠지 했는데 그냥 잔액만으로도 다 느끼신 거지. 결국 말문이 트이더라. 엄마, 나 도박했어. 토토 같은 거. 처음으로 내 입으로 그 말을 꺼냈어. 고백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어. 이게 진짜 내 얘기인가 싶고 무슨 드라마 주인공처럼 말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더라. 엄마는 말을 잃었고 난 그날 밤 밥도 안 먹고 방에 틀어박혀 누워있는데 세상이 끝난 기분이었어. 창문 사이로 비추는 가로등 불빛조차 꼴 보기 싫더라. 엄마한테 얘기한 날 이후 집 분위기는 말 그대로 초상집이었다. 엄마는 평소처럼 밥 차려줬지만 말수가 없어졌고 아빠는 퇴근하고도 나랑 눈도 안 마주치더라. 가족이 다 같이 밥을 먹긴 하는데 젓가락질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어. 내가 다 망친 거니까 할 말도 없고 괜히 눈치만 보고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러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진짜 이러다 미치겠더라. 결국 입대 신청을 했다. 누가 권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도망치듯이.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고 최소한 도박이랑 떨어져 있어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짐을 쌌지. 입대하던 날 엄마는 입구까지 따라와서 몸 조심해라 한마디 하더니 차마 얼굴 못 들고 돌아서더라. 그 뒷모습을 보는데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 다시 실감이 나더라. 그렇게 난 논산훈련소에 들어갔고 휴대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그곳에 있으니까 신기하게도 마음이 좀 정리되더라. 적어도 돈을 잃을 일은 없었고 베팅할 일도 없으니까. 아, 여기가 유일하게 나를 지켜주는 공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했어. 그때부터였어. 도박 생각이 들면 바로 씻으러 가고 PX도 안 가고 남는 시간엔 연병장 돌면서 일부러 몸을 혹사시켰다. 지치고 쓰러질 정도로 뛰고 나면 신기하게도 베팅 생각이 안 나더라. 내가 만든 가장 강력한 도박 차단 시스템이 바로 군대였던 거지. 군대는 내게 참 많은 걸 가르쳐줬다. 돈 없이도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거,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못 끊을 것도 없다는 거. 무기력하고 비참하던 내가 조금씩 정신을 차려갔다. 전역할 때쯤엔 도박 생각도 흐릿해졌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도 생겼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 휴대폰만 다시 들고 나가면 다시 그 익숙한 유혹들이 손짓했다. 그래도 이번엔 달랐다. 나 스스로가 너무 잘하니까. 한번 빠지면 끝이라는 걸. 난 이제 도박 안 한다. 다신 그 지옥 같은 감정 겪고 싶지 않다. 돈 잃은 것보다 가족의 신뢰를 잃고 내 자신을 미워했던 그 시간이 더 아프다. 지금은 알바하면서 천천히 다시 돈 모으고 있다.
남들보다 느릴진 몰라도 적어도 거짓없이 내 발로 딛고 서는 중이다. 언젠가는 이때 내가 내 삶에서 가장 큰 터닝포인트였다고 말할 수 있을 거다. 도박으로 날렸던 돈, 시간, 관계들 그 모든 대가를 치렀으니 이제는 좀 살아도 되지 않겠냐 싶다.